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관련해서 진짜 중요했던 얘기, 주총 때 부재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지 못했었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어떻게 반전을 이끌어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차트 먼저 보실게요.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제가 파란색으로 그어놨던 밴드, 파란색 물결 밴드가 지금 사실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매우 중요한 모습으로 상승 곡선을 계속 그리면서 2746, 어느덧 2800선을 얘기하는 증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증시가 상승하는 배경에서 셀트리온은 그동안 상승폭을 높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결국에는 일목균형표상 구름대 안에 들어오면서 일단 엄청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횡보했던 모습만큼 보통은 이렇게 올라줘야 똑같은 길이만큼 올라줘야 정상적인 차트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24만 원까지는 일단 위로 뚫려 있다라고 보지만 일단은 이것만으로도 감사한 그런 때였습니다. 자, 보시면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일단 주봉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었던 횡보장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차트가 13만 원 이하에서 사셨던 분들은 아주 대박이 나신 거고 18만 원까지도 저항에 부딪혔던 모습을 보였었는데 일단 19만 원까지 뚫었고 요 다음 목표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약간은 눈에 보이는 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조금 기다려야 되겠지만 좋은 흐름은 이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조지표로도 보면 일단 RSI는 되게 좋은 흐름입니다. 70이 넘어갔다라고 한다면은 과열 국면으로 약간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 이 RSI 상으로는 70이 넘지 않는 상태에서 추세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DMI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틀 전에 매수 신호가 나오면서 일단 빨간색 DI가 초록색 DI를 위로 뚫고 올라가면서 엄청 좋은 차트입니다. 사실은 매수 신호는 여기에서 나왔었고 우리야 뭐 18만 원 이하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외쳐왔던 사람으로서는 좋은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DI는 되게 중요한 차트입니다. DI가 위에서 아래로 꺾이게 되면 매도 신호고 여기 같이 DI가 초록색에서 이 빨간색이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 초록색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뚫고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매수 신호를 보여줬었고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는 부분입니다. 50이 넘어가면 일단 약간 과열이기 때문에 비중을 줄이시고 단타로 치시는 분들은 어차피 근데 장기 투자로 3, 4년, 5년, 6년, 7년 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일단 보조지표는 흐름을 뭐 확신하는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짜 중요한 이유 하나는 결국 수급입니다. 개인 물량이 계속 나왔어요. 왜냐하면 실망 매물도 많았고 주총 때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주총 때 그런 모습을 보고 나가신 분들이 많지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서정진 회장이 뭐 소리 지르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실망해서 나갔다라고 하지만 원래는 진짜 그 후기 미담이 많은 분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화낼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주주한테 이렇게 원성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는 이유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거기에 힌트는 결국 기관의 수급이었습니다.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하는 모습 보였었고 개인은 상대적으로 계속 매도하는 모습 보였고 결과적으로 자사주 매입 그다음에 뒤에 말씀드릴 이 기타 법인의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는데 결국엔 이 개인이 매도했다라는 것은 그 근거가 있는 말이에요. 개인이 매도하는 주식을 사고 뭐 외국인이 사는 종목을 사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개인이 매도하면 오른다 이런 게 결국에는 개인들은 물량이 가볍습니다. 조금 오르면 팔고 뭐 많이 오르면은 뭐못 먹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이 주식을 매도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매도에 대한 압력이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주식을 매도하면은 결국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왜냐하면 기관과 외국인은 물량이 개인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파는 것을 수급에서 보게 되면 개인과 외국인이 더 많은 물량을 사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물량을 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더 크게 거래량이 더 크게 오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거래량이 별로 안 됐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개인이 매도세가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런 부분을 결국에는 심리적인 부분이 뭐 강하겠지만 근거가 없는 얘기는 아니었다라는 부분이고 결국에는 기타 법인은 뒤에 이제 테마색이 들어왔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추가적인 목표가를 더 예측을 해보면 일단 뒤에 기본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장기간 횡보했던 이 흐름이 되게 지루했었어요. 사실은 코스피는 이렇게 올라갔던 차트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했었는데 일단 구름대의 저항선은 20만 원입니다. 요거를 52주 전으로 돌려보면은
요렇게 되는 모습이 여기에 그려지는 거였고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높은 모습을 하고 있긴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20만 원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저점과 저점을 이은 이 저항선이 돼버렸는데 지금은 여기서 고점을 이은 저항선은 결국엔 21만 원입니다. 그래서 21만 원까지 가면은 추가적인 액션 혹은 뭐 매도하실 분들은 최소한 한 15% 정도는 이익 나셨을 테니까. 그래서 일단 20만 원, 그 다음에 21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더 장기 투자는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또 요거부터 보실게요. 셀트리온 33기 주총에서 제가 이 주총을 보고 나서 정리해드린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28일 날 나왔던 제가 적은 자료고요. 뒤에 내용은 뭐 어차피 사실은 뭐 주가에 크게 영향을 차지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뭐 30억, 100억 뭐 더 못 주겠습니까? 돈 잘 벌면 1000억도 줄 수 있죠. 의사보수 한도를. 근데 이 매출 3.5조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다라는 내용하고 그다음에 해외 투자에 대한 사실은 해외 비중이 높고 미국과 유럽에 집중하고 있는 셀트리온인데 나스닥 상장까지도 길게 보고 있는데 결국 해외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유치나 언급도는 없었다라고 제가 28일 날 방송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진펜트라는 내용이 되게 좋았다. 미국 내 병원 2,800개가 있는데 최대한 만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 다음날 밀렸던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게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24일 날 참 주총이었네요. 소아 환자 대상으로 유플라이마 20mg 출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유플라이마 아달리무밥 성분의 20mg 제형을 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에는 40과 80의 기본 파이프라인이 있었는데 20까지 출시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굳이 할 필요 없고 새로운 용기, 그다음에 새로운 용량, 새로운 여러 가지 이 기존의 유플라이마에 대한 이 기대치가 휴미라가 오리지널 약이 워낙 셌었기 때문에 나머지 내노라 하는 그 바이오 시밀러 회사들이 MS가 마이크 쉐어가 2%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정도 되는 상황이었죠. 심지어는 이 유플라이마 아달리무화 성분의 유플라이마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는 바닥에 기어 있었던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mg을 출시했다라는 거는 결국 시장의 요구에 대한 반응인 거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유플라이마가 엄청나게 그 휴메라가 엄청나게 큰 시장이다라는 부분은 알고 있지만 이 MS를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이 부재가 되게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휴미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그 노리고 있는 악템라, 그다음에 뭐 졸레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끼케봐야 시장 규모가 3조, 4조 달러 수준입니다. 근데 휴미라는 30조죠. 최소 10배 이상 이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와 졸레어나 악템라의 1%는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졸레어나 악템라, 스텔라라는 좀 달라요. 스텔라라는 한 20조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블록버스터급 신약이라서 사실 스텔라라는 조금 이제 다른 얘기긴 하지만 악템라나 졸레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셀트리온이 노리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휴미라는 20년 동안 독점적으로 1등을 하던 이제 그런 회사다 보니까 약품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 휴미라 시장을 좀 더 노려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장의 요구에 대한 반응을 했다. 결국 좀 작은 용량으로도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한 번에 뭐 크게 사서 쟁여놓고 쓸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존의 처방 의사들의 부담 없이 처방하는 데 있어서 그 요구를 대응을 했다라는 부분이고 그러면서 시장의 경쟁력을 좀 확보하고 싶다 그리고 환자들이 좀 복용하기 편하게 좀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기대가 되면서 결국에는 해외 투자에 대한 그다음에 매출에 대한 근거를 여기 유플라이마 20mg를 통해서 출시했다라고 밝히면서 조금 부족했던 제가 느끼기에 증권사에서 보기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메꿔줬다라는 부분입니다. 외제 투자에 대한 매출에 대한 근거.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결국에는 IMM이 셀트리온 주식을 또 샀다. 아까 기타 법인으로 보셨을 텐데 테마색 물량이 850억이라는 숫자를 추가 매입했다. 여러분 자사주 매입 우리 750억 하면서 주가가 한 1% 정도 올랐었거든요. 1%면은 그래도 한 뭐 만 원 정도 되니까 만 원, 15,000원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이 IMM 투자그룹이 셀트리온 주식을 또 샀다라는 내용, 셀트리온 주식 2천억 원치를 매수한 데 이어서 대규모 물량을 재차 매입했다. 원래는 셀트리온하고 이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섹
으로부터 지분을 확보했다라는 내용인데 테마색은 사면 오릅니다, 여러분들. 사면 올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결국 해외 투자 유치 혹은 매출에 대한 근거로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지분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원래도 우호 세력이었지만 계속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실적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23년의 실적이 일부 조금 감소하는 당기순이익이 20년부터 해서 21년부터 해서 22년, 23년 약간씩 감소하고 있는 모습 보였고 24년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하면서 재고자산 이슈 때문에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매출과 당기순이익이 늘어날 전망이다라고 누차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일단 보셔야 될 게 3조 매출에 대비한 이 당기순이익이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출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아요. 여러 가지로 시장에서 점유율을 차지한다라는 그런 의미. 매출이 늘어나면 당연히 사이즈가 커지니까 조금만 어떤 그 부분들을 개선한다라고 한다면 수익성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5천억 수준의 이 증권사 세 군데에서 컨센서스를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는 5천억 수준이 적정 그 밸류에이션, 적정 가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천억으로 예상을 했을 경우에 일단은 이 23년의 실적을 바탕으로 24년을 제가 예측을 한 건데 1,000억, 1,600억, 1,500억, 2천억 벌었다가 4분기에 5억 벌고 이제 쭉 떨어졌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는데 일단 5천억을 벌었다라고 가정한다면 주당 순이익은 3,425원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퍼 53배 주가가 얼마나 수익성을 내느냐에 퍼를 적용을 해보면 주가는 약 18만 원 수준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원래도 사실 18만 원대에서 계속해서 이 증권사 컨센 비율대로 움직였습니다. 역산을 해볼게요. 현재 지금 3월 말 기준으로 주가는 19만 2천 원 수준입니다. 19만 1천 원 수준입니다. 19만 1천 원이 여기 있는데요. 똑같은 펄을 53배로 적용했을 때 주당 순이익이 3,630원이 나와야 19만 원이 됩니다. 3,630원이 주당 순이익으로 나오려면 이 주식수 2억 1,800만 주를 역산을 해보면 약 5,300억 수준이 나와요. 5,300억 수준이 나와요. 아까는 5천억 수준을 예측했었죠. 5,300억 정도는 플러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300억 정도가 올랐을 때 주가는 10,000원 정도 오르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영업이익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밝혔죠. 왜냐하면 20mg 추가하고 그 다음에 테마스에게 우호 지분들이 들어오면서 일단은 약 5,300억 수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 6천억까지 올라간다. 사실 1,000억 버는 거 매출이 3조인데요. 6천억까지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늘어난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4,100억까지 주당순이익이 올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21만 7천 원이 최하 주가라는 겁니다. 제가 18만 원 밑으로는 무조건 사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결국에는 5천억 수준의 이 적정 가치를 대입해 보면 18만 원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이 시장과 가격과의 괴리가 있는 거예요. 괴리가 당연히 이 밑으로 내려오면 사야죠. 무조건 사야죠. 비중을 늘려서라도 사야죠. 근데 18만 원에서 19만 원 올라가는 그 과정에 1% 0. 몇 프로 올라가는 거에 매도하는 것들은 그 매매 동향은 개인인 거고 이 적정 가치를 좀 더 높게 보고 사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적정 가치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시면은 졸레어 결국에는 이제 승인 공고 3월 말쯤 나왔으니까 5월 말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졸레어 유럽에서 승인되면은 일단 추가적으로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EMA의 승인만 남아 있습니다. CHMP가 결국에는 유럽에서 승인해도 괜찮겠다라는 부분들을 EMA에 넘겼고 EMA에서 넘기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을 텐데 대체적으로는 바이오 시밀러 분야에서는 이제 수개월에서 1년 사이 걸리지만 이제 EMA 최종 승인은 절차 이후에서 몇 주에서 몇 개월 대부분 2달 안에 승인이 났습니다. EMA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 처방전에 등재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은 또 다른 파이프라인이 졸레어라는 파이프라인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기대감들이 계속 작용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진펜트라도 계속해서 뭐 시장의 이슈들이 좀 부재할 때마다 나오는 효자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4월 VIP 멤버십은 제가 월요일 날 장 끝나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 물린 것도 있고 많이 번 것도 있고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일단 장 마감 이후에 4월 VIP 종목들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추천을 드릴 거고요. 일단 LS 일렉트릭이 되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아도 계속 홀딩입니다. 자, 멤버십 전용으로는 3년만 원에서 5만 원 받고 있습니다. 6만 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제가 좋은 자료를 준비하는데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그리고 4월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